트럭 시장에 숨겨진 보석 속에 지금 중고차 매장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픽업 트럭 5대가 있습니다. 타코마도 아니고 F190도 아닙니다. 오일 교환과 기본 정비만으로 30만 마일을 달릴 수 있으면서도 한 가지 어리석은 이유 때문에 원래 가치보다 수천 달러나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 트럭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트럭들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트럭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정비 일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14만 마일을 뛴 낡은 타코마에 25원 달러를 날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반면 이 5대의 트럭은 더 좋은 엔진, 더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그곳에 서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트럭은 제 말을 귀담아 듣는 모든 고객에게 제가 조용히 추천해온 바로 그 모델입니다. 불만을 품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오늘 저는 12만 달러 미만으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가장 튼튼한 픽업 트럭 5대를 카운트다운 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아직 그 징하를 알아채지 못한 모델들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 가격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트럭에 대해 가장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타프 1 3.6L BQ 엔진을 탑재한 쉐보레 콜로라도. 다섯 번째는 쉐보레 트럭이라면 무조건 실버라도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중형 트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12천 달러에서 15천 달러 사이로 튼튼한 녀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약 6개월 전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이었던 그는 주말 작업용으로 멀치 뿌리 덮개를 나르고 가끔 소형 보트를 견인할 트럭을 원했습니다. 그는 중고 토요타 타코마를 사겠다고 확고히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118천 마일을 주행한 2016년식 타코마를 24원 200달러에 찾았습니다. 저는 V6 엔진의 크루캡, 주행거리 72천 마일의 2017년식 쉐보레 콜로라도 LT를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은 12,800달러였습니다. 마력은 더 높고 주행거리는 더 짧으며 가격은 10천 달러나 더 저렴했죠. 그는 그것을 샀습니다. 그게 6개월 전 일입니다. 그는 약 8천 마일을 주행했고 보트를 10여 차례 견인했는데 수리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2세대 콜로라도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트럭들에 탑재된 3.6L V6 엔진은 3궤과류 마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타코마의 V6가 낸 최고 출력보다 높고 프론티어나 레인저보다도 강력합니다. 2017년부터 쉐보레는 단순화된 타이밍 체인 시스템으로 3.6L 엔진을 재설계했으며 통합형 오일 세퍼레이터를 통해 직분사 엔진의 카본 축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7년식 이후에 3.6L 엔진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V6와 짝을 이루는 8단 자동 변속기는 초기에 토크 컨버터 떨림 문제가 있었지만 GM에서 업데이트된 변속기 오일과 플러싱 절차를 배포하여 이를 해결했습니다. 만약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오일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물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플러싱 비용으로 250달러를 예산에 잡으시면 완벽합니다. 리페어팔은 콜로라도의 신뢰성 등급을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며 수리 빈도도 낮습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약 599달러로 중형 트럭 평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빅스 모델의 견인 능력은 7,000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는 측정 가능한 거의 모든 범주에서 타코마를 앞서는 수치입니다. 중고 콜로라도를 점검할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변속기 오일 딥스틱을 뽑아보세요. 오일이 어둡거나 타는 냄새가 난다면 구매를 포기하거나 가격을 강하게 협상하십시오. 특히 북부주에서 온 트럭의 경우 차체 아래 프레임에 녹이 새울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콜로라도의 프레임은 튼튼하지만 제설용 소금은 손상을 입힙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테스트해보세요. 초기 콜로라도는 터치스크린 반응이 느렸습니다. 구매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태가 나쁘다면 애프터마켓 헤드 유닛 교체 비용으로 200만 300달러를 고려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V6의 출력, 실질적인 견인 능력, 그리고 GM 부품의 용이한 수급성을 갖춘 중형 트럭을 타코마의 프리미엄이 범죄처럼 보일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트럭들이 저렴한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형 트럭은 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차를 몰아보지 않은 겁니다. 타프2 16개월 V8 엔진을 탑재한 닛산 타이탄, 닛산 티탄. 이것은 시간이 잊어버린 픽업 트럭입니다. 닛산은 F100와시, 실버라도, 툰드라와 정면 대결을 펼치기 위해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하자 시장은 그저 이 차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Old New Endurance, Endurance, V8 엔진을 탑재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1세대 타이탄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풀사이즈 트럭 중 가장 저평가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지금 당장 $8,000에서 $14,000 사이로 이 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95천 마일을 주행한 2012년식 타이탄 SB 크루캡은 약 시린 $500입니다. 토요타나 포드에서 그 가격에 그 정도 상태의 풀사이즈 V8 트럭을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없을 겁니다. 5년결 VK56D V 엔진은 초기 모델에서 317마력을 내며 후기 연식에서는 390마력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아르마다와 인피니티 QX26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 걸쳐 닛산의 라인업에 사용되었으며 기본 정비만으로도 20만 마일을 훌쩍 넘기는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트가 아닌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고장날 터보도 없습니다. 초기 모델의 경우 걱정할 만한 복잡한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도 없습니다. 풀사이즈 V8 엔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형태입니다. 이체 탑재된 5단 자동 변속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알맞은 기어비를 찾으려 애쓰는 10단 기어 같은 건 없습니다. 변속하고 유지하고 작동할 뿐입니다. 진짜 정비사들은 단순함을 높이 평가하며 이 구동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미시시피주 캔턴에 있는 닛산 공장에서 제작되었으며 닛산은 디트로이트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프레임과 서스펜션을 오버 엔지니어링 과잉 설계했습니다. 풀박스 프레임은 튼튼합니다. 리어 엑셀은 제대로 된 다나 유닛입니다. 원가 절감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타이탄 점검 체크리스트 첫째, 배기 매니폴드 볼트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2004년에서 2007년 모델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간 시동 시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엔진이 예열되면 사라집니다. 약 $500가 드는 수리이며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 협상에 활용하십시오. 둘째,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새는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일부 초기 모델에는 변속기 쿨러 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라디에이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셋째, 리어 디퍼렌셜 오일을 확인하십시오. 교환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 차주의 정비 습관을 잘 말해줍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중고 시빅 가격으로 9,000파운드 이상을 견인할 수 있는 풀사이즈 V8 트럭을 원하신다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트럭에 붙은 닛산 배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비슷한 수준의 툰드라보다 $5,000에서 $10,0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토요타처럼 중고차 가격을 방어해주는 열성적인 팬층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이 차가 실제 성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탑스란 4천용 에어 분유격 엔진을 탑재한 닛산 프론티어, 이 닛산 프론티어. 타이탄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트럭이라면 프론티어는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트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리페어팔, 이 프론티어를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형 트럭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코마가 아니라 프론티어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를 추적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2세대 프론티어는 현대 트럭 중 가장 긴 생산 기간을 자랑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닛산은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VQ50D 4,000열 B6 엔진은 261마력을 내며 일상적으로 20만 마일을 넘긴 기록이 문서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8만 마일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출고 당시에 변속기로 달리고 있는 프론티어들을 정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고객 중 한 명은 204로 1000마일을 주행한 2013년식 프론티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수리는 180,000마일에서 타이밍 체인 텐셔너 세트를 교체한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1,100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12년 동안 차를 소유하면서 한 가장 비싼 수리였습니다. 리페어 팔에 따르면 프론티어의 연평균 수리비는 40-70달러입니다. 이는 타코마보다 낮고 콜로라도보다 낮으며 레인저보다도 낮습니다. 제대로 읽으신 게 맞습니다. 중형 세그먼트에서 유지비가 가장 저렴한 트럭은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트럭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이 트럭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생각하면 솔직히 모욕적인 수준입니다. 주행거리 10만 마일 미만의 2014년, 2016년식 프론티어 SB B6 크루캡 모델은 $12,000에서 $15,000 사이입니다. 비슷한 주행거리를 가진 같은 연식의 타코마는 $22,000에서 $27,000입니다. 제 경험상 신뢰성이 똑같이 뛰어나고 유지비는 더 적게 드는 트럭인데도 $10,000에서 $12,000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2005년에서 2010년 모델에는 SMOD, 즉 죽음의 딸기 밀크쉐이크라고 불리는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비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라디에이터 내부의 변속기 쿨러 라인이 파손되어 냉각수가 변속기 오일과 섞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변속기는 끝장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라디에이터를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쿨러 라인을 외부로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2005년에서 2010년 모델을 구매하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포기하거나 새 라디에이터 비용으로 $400를 예산에 잡고 그것을 여러분이 지출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011년부터 닛산은 초기 V-Power 40DE 엔진에서 마모되는 부품으로 알려졌던 타이밍 체인 텐셔너 가이드도 업데이트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연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불만율이 낮고 구동계가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헐값 영역에 진입할 만큼 연식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풀박스 레더 프레임을 갖춘 프론티어의 바디온 프레임 구조는 이 차가 험한 환경도 견뎌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스펜션은 단순하고 튼튼합니다. 부품은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프론티어는 시장에서 가장 DIY 친화적인 트럭 중 하나입니다. 모든 부품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저는 자면서도 이 차의 브레이크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 사야 할까요? 영원히 달릴 수 있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중형 트럭을 원하신다면 이 차가 바로 여러분의 트럭입니다. 구형 프론티어의 실내는 2004년에 디자인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때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엔진과 구동계는 가죽 시트나 터치스크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달릴 뿐입니다. 하지만 프론티어가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트럭은 미국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신뢰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들의 감가상각은 솔직히 불쾌할 정도입니다. 터프 혼다 리치 라인, 혼다 리치 라인 1세대 2025-2014. 여러분 중 절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건 진짜 트럭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태도 덕분에 혼다가 만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픽업 트럭 중 하나를 $8,000에서 $14,500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코마에 $25,000를 쓰는 동안 말이죠. 타코마는 트럭 소유자의 95%가 실제로 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 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리치라인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은 한 고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3년 전 한 도급업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이었던 그는 조경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작업 현장 곳곳으로 장비와 자재를 운반할 트럭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된 중고 F150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견인하느냐고 묻자 그는 소형 트레일러요. 최대 3,000파운드 정도 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프로드를 타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적재함, 견인 히치,
겨울철을 위한 사륜구동, 그리고 고장 나지 않는 차가 필요했습니다. 작업이 중단되면 돈을 잃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에게 88,000원 마일을 주행한 2012년식 리치라인 RTL을 13,200달러에 추천했습니다. 그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차를 샀습니다. 지난달에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167천 마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110천 마일에서 타이밍 벨트와 워터펌프를 교체했습니다. 비용은 약 1,100달러가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한 세트를 교체했고 정기적으로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이 트럭을 샀어야 했어요. 1세대 리치라인은 혼다의 전설적인 엔진 코드 J-Sermi 이노인 3.5L V6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이는 파일럿, 오디세이, 어코드에 탑재된 것과 같은 엔진 제품군입니다. 250마력을 발휘합니다. 105천 마일마다 교체해야 하는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며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J-45 엔진은 20년 넘게 다양한 혼다 플랫폼에 걸쳐 생산되어 왔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검증된 V6 엔진 중 하나입니다. 리페어팔은 리치라인의 연간 수리비를 500달러로 산정합니다. 혼다라는 브랜드는 전반적인 신뢰성에서 32개 자동차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라인의 유니바디 구조는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트럭에 비해 덜컹거리거나 삐걱거리거나 마모될 수 있는 부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트럭 마니아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유니바디 디자인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장점입니다. 승차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핸들링이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더 조용합니다. 연비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적재한 바닥에 내장된 밀폐형 잠금식 수납 공간인 리치라인의 인베드 트렁크는 픽업 트럭에 적용된 가장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트럭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000 파운드를 견인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1세대의 최대 견인력은 5,000 파운드입니다. 바위 위를 기어오를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최저 지상고는 7.87인치입니다. 하지만 가구 운반, 소형 트레일러 견인, 적재함의 목재 싣기, 매일 출퇴근하기 등 실제로 트럭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솔직해진다면 리치라인은 적재함이 있는 다른 거의 모든 차보다 더 편안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해냅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첫째, 타이밍 벨트 정비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100날이 1,000원 마일이 지났는데도 교체되지 않았다면 벨트, 워터펌프, 텐셔너 교체 비용으로 1,000달러에서 1,200달러를 예산에 잡으십시오. 이것이 이 트럭에서 가장 큰 단일 정비 항목입니다. 둘째, 뒷바퀴 휠하우스 주변과 차체 아래에 녹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1세대 리치라인의 프레임은 차체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구조적인 녹이 있다면 구매를 포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남부 지역의 트럭을 구매하십시오. 셋째, 4개의 디퍼렌셜 오일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혼다는 30천 마일마다 교환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소유자들이 이를 건너뜁니다. 오일이 어둡고 모래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다면 전 차주가 기본 정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서 2014년 연식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2009년 부분 변경 모델은 250마력과 더 높은 토크를 내는 약간 더 강력해진 엔진과 함께 몇 가지 실내 업데이트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모델에는 후방 카메라와 더 나은 오디오 연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정비사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2012년식 리치라인 RTL을 12,000달러에 구매하십시오. 100원 마일을 주행하십시오. 타이밍 벨트 정비를 포함하여 총 유지비로 약 3,500달러를 지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혼다의 신뢰성, V6 엔진, 사륜구동, 그리고 적재함을 갖춘 트럭을 마일당 15.5센트에 타는 셈입니다. 픽업 트럭 시장에서 이보다 더 나은 거래를 찾아보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터프5 토요타 툰드라 2세대 2007-2013.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5,000달러 미만의 중고 픽업 트럭을 찾는 분들에게 제가 그 어떤 트럭보다 가장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트럭에 대해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직접 운전해보고 나서는 결국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딜러들이 밀어붙이는 트럭이 아니라 실제로 합리적인 트럭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1위는 바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된 2세대 도요타 툰드라입니다. 이 풀사이즈 트럭은 랜드크루저 플랫폼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아이포스 V8 엔진을 사용하며 타코마와 같은 신뢰성 명성을 자랑하고 대부분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견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구매자들이 타코마라는 이름이 붙은 도요타 트럭만이 좋은 트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000에서 $15,000 사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럭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제 친구가 5.7L 콜 엔진이 탑재된 2010년형 툰드라 크루맥스를 샀습니다. 주행거리 126천 마일인 이 트럭을 14,200달러에 구매했죠. 다들 그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더 최신 트럭을 사지 않느냐고, 왜 도요타냐고, 그 툰드라는 너무 낡았다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방금 주행거리 210,000 마일을 넘겼다고 하더군요. 4년 동안 수리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185천 마일에서 워터펌프 교체에 약 용기능 $50, 210천 마일에서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 세트 교체에 약 $380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엔진 오일 교환이 전부였습니다. 엔진은 오일을 소모하지 않고 변속기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애리조나에서 샀기 때문에 프레임에는 녹이 전혀 없습니다. 그 트럭은 350천 마일을 거뜬히 넘길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엔진들이 그렇게 달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2세대 툰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트럭에 탑재된 5.7L SUR FE V8 엔진은 387마력과 세계 1리 DBFT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자연 흡기 방식입니다. 터보나 슈퍼차저가 없고 직분사 문제도 없습니다. 도요타가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유지한 포트 분사식 타이밍 체인 구동 V열 엔진이며 단순한 엔진이 오래갑니다. 이는 도요타가 랜드크루저 200 시리즈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엔진 철학입니다. 구동계를 튼튼하게 과잉 설계하고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여 주행거리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형 툰드라의 6단 자동 변속기 역시 방탄에 가까운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10단 변속기처럼 기교를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요타가 수년간의 생산을 통해 다듬어온 전통적인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입니다. 저는 원래의 변속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1000 마일을 넘긴 트럭들을 정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 120천 101,000 마일에 5,700 비버 CM4가 탑재된 2018년 2012년형 툰드라 SRM 더블 캡은 현재 중고 시장에서 $12,000에서 $12,000 사이입니다. 출력과 견인력이 더 낮고 주행거리가 비슷한 동년식의 도요타 타코마는 $18,000에서 $22,000입니다. 툰드라가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타코마보다 저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코마는 마니아층이 형성된 차량이라 가격도 그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툰드라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 주행거리의 5.0L 코요테 V8 엔진이 탑재된 2012년형 포드 F150은 약 $13,000에서 $17,000입니다. 검증이 덜 되고 유지 보수가 더 필요한 엔진을 가진 트럭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같은 시대의 5.3 Vapor 엔진이 탑재된 실버라도 1,500은 가격은 비슷하지만 결국 돈이 들게 만드는 액티브 연료 관리,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문제가 있습니다. 툰드라에는 그런 골칫거리가 없습니다. 툰드라의 수리비는 명확합니다. 전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약 $350, 변속기 오일 교환 $200, 100 마일 동안 지속되는 이리듐 점화, 플러그를 직접 교체할 경우 약 $60입니다. 오리지널 7 엔진의 유일한 일반적인 마모 부품인 워터 펌프는 정비소에서 약 600만 폴런 $700입니다. 무서운 숫자가 아닙니다. 오일만 갈고 잊어버려도 되는 수준의 숫자입니다. 2세대 툰드라를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할 점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레임의 녹을 확인하십시오.
도요타는 2017, 2008년형 툰드라, 특히 북부 지역에서 심각한 프레임 부식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트럭에 대해 프레임 교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연식의 차량을 보고 있다면 프레임이 교체되었거나 점검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009년 이후 모델은 부식 방지 처리가 개선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남부나 서부 지역의 트럭을 구매하십시오. 둘째, 2차 공기 분사 시스템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2009년 모델은 공기 분사 펌프 밸브가 부식되어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뢰성 문제는 아니지만 정비소에서 수리해야 할 경우 $1,500에서 $2,000의 비용이 듭니다. 구매하기 전에 대기 중인 오류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5.7열 리어 엔진의 캠 타워실을 확인하십시오. 주행거리가 많은 트럭의 경우 약간의 오일 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나 심각한 누유는 아니며 그저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수리되었다면 더 좋습니다. 넷째, 이것이 제 전문가 팁인데 건조한 기후에 있는 건설회사나 공익기업의 법인용 플리트 트럭을 찾아보십시오. 이 트럭들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유지관리되었고 험하게 다뤄졌지만 관리가 잘 되었으며 기업들이 100의 후신먼 200,000마일마다 차량을 교체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더 빠릅니다. 완벽한 정비 기록이 있는 150,000마일의 법인용 툰드라가 서류가 없는 90,000마일의 개인 트럭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누가 사야 할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풀사이즈 미올 트럭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보트 트레일러 또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견인하는 사람입니다. 툰드라는 오버치러웨어 포드 엔진으로 실선 400파운드의 견인 등급을 받았습니다. 타코마보다 $1,000 저렴한 가격에 도요타의 신뢰성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에 붙은 배지가 엔진의 수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연비가 중요하다면 5분연 7날 포에일은 도심에서 갤런당 약 13마일, 고속도로에서 갤런당 17마일의 연비를 보입니다.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도심 주행과 좁은 주차 공간을 위해 소형 트럭이 필요하다면 툰드라의 길이는 228인치입니다. 큰 트럭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순수한 중고차 가치를 위해 구매한다면 타코마가 가치 방어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시장은 아직 툰드라의 진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총 소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탈 중고 픽업 트럭을 딱 한 대 사야 한다면 저는 5.77 V8 엔진이 탑재된 2세대 툰드라를 살 것이고 단 1분의 수면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트럭은 중고 트럭 시장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입니다. 최종 요약 및 결론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잊었지만 정비사들은 잊지 않은 5대의 픽업 트럭입니다. 3객의 5마력의 V6 엔진과 중형급 가치를 지닌 쉐보레 콜로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절대 고장나지 않는 풀사이즈 V8 트럭 닛산 타이탄. 타코마의 절반 가격이면서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형 트럭 닛산 프론티어. 트럭 마니아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몰래 부수려고 해도 부술 수 없는 트럭 혼다 리치라인. 그리고 눈앞에 숨겨져 있는 미국 최고의 풀사이즈 트럭 거래 도요타 툰드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2배 더 비싼 트럭보다 더 오래 탈 수 있는 $15,000 미만으로 살 수 있는 5대의 픽업 트럭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업사원이 100,000마일을 주행한 3년 된 타코마를 $24,000에 팔려고 유도할 때 여러분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다루든 절대 고장 나지 않고 정비소에서 전설적인 지위를 얻은 트럭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에 대한 전체 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22년 동안 트럭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본 결과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트럭을 잘 관리하면 트럭도 여러분을 잘 돌봐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분석이 중고 트럭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딜러와 제조사가 숨기려 했던 기계적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오를 위해 더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 자동차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